꽁잎차도 드시고 강의를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 국장님, 이게 요 사진을 어디서 찍은? 인사동 도서 하는 데서 도서 무슨 전시하는 데서 이게 있었어요? 네, 거기가 무슨 유명한 사전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북극성에서 내려오신 마구할미 이야기고 책자 저번 주에 드렸는데 한 번씩 다 읽어보셨죠? 네. 제가 그거는 대국민 마고의 역사를 전파하기 위한 계몽 활동의 일환으로 보도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요약 정리를 2차로 했는데도 좀 어렵다고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제 강의를 들으면은 진짜 쉬워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강의로 북극성에서 내려오신 마고 할머니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목적이 전파에 있습니다. 여기서 교육을 받으셔서 주변에 우리나라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12,000년이라는 역사를 공부하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좀 많이 앞장을 서고 공부를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정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인사동에서 찾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젊은 모습의 아기 마고님 사진입니다. 요 머리가 뭡니까? 저것도 이제 면발이죠. 당기머리, 댕기머리.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등에는 요게 안고 있는 게 자미원, 북극성 있는 자미원에 있는 아마 과일로 보여져요. 지금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도화축제 또는 뭐 도화꽃,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복숭아 축제 뭐 이런 게 많은데 이거는 전부 다 하늘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저것이 중국으로 가면 서왕모와 그 다음에 마고, 그 다음에 그 서왕모의 천도 복숭아를 훔쳐 먹고 이 한반도로 도망왔다고 하는 동방사계 이야기가 전설처럼 이렇게 내려오죠. 근데 우리 마고의 역사를 보도지에 나오는 마고의 역사를 추적하면은 그것은 전설이나 신화가 아니고 실제 했던 역사 아닌가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꼭 저 북방으로 가면은 마고 삼신 또는 우리로 따지면은 그 무당 또는 우리 박수무당이라고 얘기했죠. 북쪽으로 가면은 저게 자꾸 남성의 모습으로 자꾸 바뀌기도 해요. 근데 그 조준자 조심하세요. 안쪽으로 놓으세요. 그렇지. 네, 떨어질까봐. 네, 네. 이게 북위 33.3도 위로 가면은 요 모습이 전부 다 술록으로 다 바뀝니다. 그래서 술록을 신성시하고요. 33.3도 지구의 언저리를 이끼가 있는 지역을 순회하면서 사는 동물이 바로 술록입니다. 그 미도를 딱 내려오면은 요 술록이 사슴으로 딱 바뀝니다. 사슴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남쪽으로 내려오면은 요것이 사슴 형태로 이렇게 바뀌어서 마고님께서 항상 사슴을 이렇게 데리고 다니는 그런 그림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제가 만든 이유는 제가 확산과 전파의 의미가 있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 목차는 그냥 한번 쭉 봐주시고요. 오늘은 그 첫 번째 북극성에서 오신 우리의 창조주 마고 할머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쩌면은 제가 본 강의에서는 세종대왕의 명을 받아서 천문학자 이순지가 작성한 천문유초, 그것은 바로 하늘 이야기입니다. 그 하늘 이야기가 끝나고 바로 그 북극성에서 땅으로 내려오신 최초의
우리 시원 이야기. 그것이 바로 마법 삼신 이야기입니다. 신라의 충신이었던 박재상 선생이 징심록 또는 정심록이라고도 알려져 있어요. 저자가 없는 정심록도 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박재상 선생이 쓰신 징심록, 상교 5지, 중교 5지, 하교 5지, 15지가 있는데 그 중에 상교 첫 번째 책이 부도지입니다. 이 부도지는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 땅의 역사를 읽은 우리의 계보 역사를 요약서술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있는 수련, 그 다음에 사상, 그 다음에 역사, 이런 것이 총망라해서 들어있는 요약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심록 15지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거기 첫 번째 천문요초에 나오는 하늘 얘기가 끝나면서 바로 우주의 중심, 우주의 절대자, 북극 5성, 자미원 북극 5성 천초별 북극성에서 마고 삼신 할머니께서 이 땅으로 내려왔는데, 부도지 기준으로 보면은 현생 인류 역사가 새로 소빙하기가 지나면서 약 한 12,000년, 11,000년 전에 현생 인류가 지구에서 문명을 꽃 피웠다고 이렇게 학자들이 주장을 하거든요. 근데 그 전에 마고의 역사는 한단고기에 나오는 것처럼 뭐 6만 몇천 년인지 알 수가 없다. 그 앞부분은 사실은 이렇게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부도지 기준으로 현재 우리를 중심으로 보면은 부도지는 소빙하기가 끝나면서 현생 인류가 역사가 시작된 것은 부도지 기준으로 올해가 11,156년이라고 탁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반올림에서 12,000년 하늘민족의 천선 역사라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 근거는 이러합니다. 마고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3세 가륵당군, 한단고기에는 음루당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3세 가륵당군, 한단고기는 가륵당군, 부도지에는 음루당군으로 되어 있는데 그 3세 당군까지가 영년 7,000년이고 그 4세 당군부터 지금까지 기원을 더하면 올해가 11,156년에 12,00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한단고기에 나오는 기원전 7197년에 개국된 한국의 역사 앞에 약 2,000년의 역사가 더 있다는 것을 부도지는 얘기를 하고 있고, 한단고기는 한국 앞부분을 삼신으로 이렇게 놨거든요. 근데 여기는 마고로부터 공인시로부터 항공시로부터 유인시 또는 수인시까지 약 2,000년의 역사가 있으면서 한국의 역사로 넘어간다고 하는 그 계들을 명확하게 밝혀놓은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북극성에서 이 땅으로 최초로 내려오셨던 마고 할머니 또는 삼신, 그 마자는 산마자고 그 다음에 고는 유럽이나 서쪽 지방으로 가면 쿠와 대응이 되는데 그게 신이란 뜻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마고나 삼신이나 같은 의미다. 그것은 바로 북극 5성의 끝별, 천추별, 우주의 정령을 기획하고 발동하는 모든 우주의 모든 사물을 주관하는 절대자, 그 북극성이다. 우리는 이 북극성의 을을 받아서 하루에 한 번 북극성을 중심으로 좌측으로 우주를 운행시키는 힘의 실체, 북두 칠성, 북극성의 비서실장 역할을 하는 북두 칠성에서 우리는 왔다고 믿는 칠성 사상을 갖고 있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의 본향은 북두 칠성이라고 하고 그 을을 받은 북극성은 우리의 신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북두 칠성에서 왔고 바로 이 자미원 북극성에는 우리를 있게 한 주제자,
마고 삼신 북극성에서 존재한다. 그래서 신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본향과 신양의 개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이 수미산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좌측에 휴식 시간 때 보시라고 제가 그랬죠. 이 티베트 고원에 여기 바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주의 중심인 천상열차 분자지도 뭐 이제 벌써 한 9분 정도 저 강의 받아서 이제 아시겠죠. 천상열차 분자지도 요 중간에 동그란 원이 여기 천구의 적도입니다. 우주의 적도. 그 다음에 요 원이 하나 더 있는 게 여기 태양이 가는 길 항도. 그 중심에 변하지 않는 북극성이 있고 여기에 잠이온 별자리고 북두 칠성이 보좌를 하고 있고 그 아래 북극성께서 와서 정무를 보는 태미온 별자리, 그 다음에 우주의 시작인 천시온 별자리, 요 3원을 가지고 우주를 통제를 하는데 바로 우주의 천구의 적도와 태양이 다니는 항도 요 길 사이를 우주를 28구역으로 만들어서 28명의 지방장관이 우주를 통제하는데 이 28구역의 지방장관이 통치를 잘 하는지 감찰을 7점 해와 달 화수목금토 7별을 황도를 따라 1년에 한 번씩 황도를 따라 운행을 시켜서 28수가 통치를 잘 하는지 감찰을 하고 난 다음에 1년에 한 번씩 해면 자리에 들어가서 보고를 하고 북극성의 명을 받은 북두칠성의 정무 보고를 하고 하명을 받아서 다시 1년을 운행하면서 28수에게 벌을 주고 상을 주는 역할을 하는 이것이 3원 28수 7점 북극성이 우주를 운행하는 원리다. 여기에 계셨던 바로 북극성께서 그래서 우리가 보라색을 신성시 한다고 얘기를 했죠. 그 대림역 신도림역인가 정국장님이 아침에 출근하시다가 사진을 하나 보내셨는데 그 마화 산마자에다가 꽃타차 마화 해놓고 중국 사람들이 거기다 갈로 딱 쳐놓고 진달래라고 딱 써놨답니다. 나는 이 진달래가 마구님 꽃이라고 옛날부터 생각을 했거든. 왜? 천지화하게 하늘을 가리키는 꽃. 창꽃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또 두견새가 올 때 피는 꽃이라 그래서 두견하라고도 하는데 네, 꽃 중에 꽃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북극성, 그 다음에 북두칠성, 그 다음에 28수의 운행 원리.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칠성판을 까는 이유도 우리의 본향으로 가서 맞아요. 자미원에 계신 마고 삼신을 배양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머니 어머니들이 삼신 할머니께 자식을 낳아달라고 이 정한석 떠놓고 비는 의미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바로 이 은하수 물이 하얀색이고 하얀 서복을 입고 이 아나운서를 타고 올라가서 만나는 사람이 바로 북극성이다. 그래서 33개 별자리로 이루어졌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이것을 원령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북극성과 북두칠성 이것을 다르면으로 꼭 때리면은 바로 천상열차 분야지도가 나오는데 이것을 평면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절대 이해를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서방 백호 별자리를 하고 있는데요. 서방 백호 별자리는 여기에 걸쳐 있어요. 그래서 은하수하고 닿는 별자리도 있어요. 그래서 천상열차 분야지도 설명을 할 때 이 개념을 잘 알아야 됩니다. 왜? 은하수가 하늘을 가로지르고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가로지르고 있느냐? 요 북극성이 있잖아요. 그럼 은하수 별자리가 요 자미원 별자리, 요게 자미원 별자리잖아요. 은하수가 이 뒤로 이렇게 가로지르고 있어요. 이렇게 가로지르고 있어요. 그것이 평면을 보면은 이렇게 보여요. 그렇죠. 이 강을 뭐라 그런다 그랬습니까? 천안imo로.
한수라고 그랬죠. 한수. 한강이라고도 하고, 그게 하늘의, 천안이라고도 하늘의 강이라는 뜻이에요. 서양에 가면은 뭐라 그러면 요단강, 우리는 황천강. 여기를 운행해 다니는 동물이 두 개가 있다 그랬죠. 용과 그리고 생긴 그 거북이 등 같잖아요. 그러면서 프리메이슨의 상징이 여기 눈에 이렇게 그려져 있죠. 그게 바로 요 천문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북극성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모습이 바로 불교 탱화에 그려져 있다. 이게 우리나라에는 하나도 없어요. 한 점도 없어요. 일제시대 때 그냥 다 가져갔습니다. 이 고려 불안대 치성강 열의 왕림도. 치성강은 바로 요 중간에 있는 부처를 얘기합니다. 부처가 소가 끄는 수레를 타고 어디서 내려오느냐? 이 치성강이 북극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북극성이 목별들이 호위하는 이 수레를 타고 내려오는데, 지상으로 내려오는데,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걸 치성강열에, 도교에서는 이게 자미대제라고, 자미원에 있는 주인이라는 뜻이잖아요. 인도에서는 모건보살이라고 하고, 천문요초에는 천추성이라 되어 있고, 별나라 임금, 천안대제, 구천상제라 이렇게 일부 종교에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모조리 다 북극성을 얘기합니다. 북극성이 치성강열애가 북두 칠성과 동방충령, 서방백호, 남방조작, 북방현무 28수와 목별들의 호의를 받고 내려오는 이 사람은 누구냐? 바로 북극성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처음 내려온 것이 티베트 수미산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방위가 정해져 있어요. 이게 우주의 자궁이라고 그래요. 그 지구의 자궁이라고 해요. 여기가 아시아 4대 종교의 성산이고, 요 산이 33계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시아 4대 종교가 요 꼭대기를 가면은 북극성으로 딱 올라가는 사다리 또는 밧줄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신성시하고 있어요. 또 바로 여기입니다. 우리 역사가 12,000년 전에 여기서 시작이 돼서 요러한 계통을 발라서 한반도로 들어온 것으로 보이죠. 하나는 북방, 하나는 그냥 여기서 바로 이렇게 들어온 걸로 보여져요. 위로 온 게 한단독이고 밑으로 온 게 부도지로 보여집니다. 제가 추적할 건데 틀림없습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북극성에서 내려오신 마고 삼신 할머니의 모습을 이렇게 항상 사슴이 따라다닙니다. 초기에는 하여튼 굉장히 젊은 마고로 그렸어요. 그거 보면은 항상 영지버섯하고 천도복숭아가 따라다닙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나중에 가면은 꼭 이렇게 동자가 따라다녀요. 요 있는 거 전부 천도복숭아입니다. 이거 보이죠? 하늘의 장의원의 주인을 형상화시키는 거. 이게 북극성 얘기입니다. 생명을 정지하는 어머니의 모습. 그래서 저것은 중국 도교의 마호 헌수도로 녹아있죠. 이게 바로 북극성 얘기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신 날이 3월 30날로 돼 있어요. 마고님 생신날이 3월 30날. 내려오신 날은 30연고절이라 그래서 음력 3월 16일이라 그래요. 북을 두드리면서 북극성에서 오신 분을 맞이하는 이 3월 30날이 우리나라에 뭐라 그랬습니까? 제비가 오는 날, 강남 같은 제비가 오는 날이고 모든 무교들의 생일이라서 3월 30날 모든 무당들이 산으로 다 들어갑니다. 왜 들어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럼 기도를 해요. 북극성의 생신날이라서 들은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은 누굽니까? 북극성의 사제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명지대에서 일부밖에 교육을 못 시켰어요. 음력 3월 4일. 음력삼월산이죠. 그럼 단에는 그 색깔이 봐요. 음력만 써. 진달래 화자. 진달래 화자. 진달래 화자네 화자. 봐요. 이게 도합보 색깔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진달래, 진보라색, 수수를 이렇게 말려놓으면 진보라색 나오거든요. 근데 저것은 제가 볼 때 북극성 자미원을 상징하는 색깔이다. 그래서 이것을
이 동북 삼성에서는 하늘을 가리키는 꽃이라고 얘기를 해요. 천지화를 그래요. 한라산에서부터 저 만주 벌판 대흥안경 산변까지 봄이 되면 온 산을 뒤덮는 꽃, 저게 마고화가 맞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분이 처음 내려온 땅이 바로 이 수미산 인근이라고 두도지는 말하고 있고요. 이 아래 강 이름이 마나사라보 호수, 락사스탈 호수 이 두 개가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아시아 4대 강의 발원지가 바로 여기입니다. 게다가 이 마나사라보 호수 이 마자가 마고와 관련이 있다고 지금 보고 있어요. 이게 선해 호수, 여기 악의 호수예요. 1년 365일 파도도 하나 안 치고 온갖 물고기가 다 사는 성스러운 물이 마나사로바 호수고, 여기에 붙어 있는데 락사스탈 호수는 1년 내 파도가 치면서 물이 죽음에 강해요. 시커매가지고 어떤 생물도 존재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같은 지역에서 카일라스 수미산에서 녹은 물이 내려와서 만든 호수인데 이렇게 극단적인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아니, 지금도 그런 게 있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아시아 4대 종교에 여기에 뭐 인도라든지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뭐 몇천 대 1의 이 투표를 해가지고 여기 1년에 한 번씩 여기 순행을 하거든요. 그 표를 받으려고 일생일대의 소원으로 사람들이 목숨을 건 어쨌든 추첨을 받으려고 노력들을 하죠. 그리고 러시아 탐사대원들이 바로 이 근처에서 100여 개의 피라미드를 발견했다고 한 지가 벌써 29년이 지나고 있네. 29년이 지나고. 만년 전에. 그리고 이거는 저 달라이라마하고 이안 베이크라고 하는 탐험가가 이 바로 티벳 고원에 숨겨진 계곡, 배율, 고통과 번뇌가 없는 것, 그리고 그걸 샴발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약 10,000년 전부터 자기들의 우리로 따지면은 부도주로 따지면 천성을 유지하면서 현자들이 숨겨진 계곡에 사는 감춰진 도시가 있다고 믿고 있어요. 근데 그것은 유럽, 소련, 일본까지 거기에 최대의 관심을 나타냈던 사람이 바로 히틀러입니다. SS 대원들을 보내서 적을 찾으려고 진짜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안 베이커가 그 중에 하나 엄청난 동양 최대의 폭포가 있는 그 지역 벽에 그 입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찾았다고 해서 이렇게 방송에 나온 적도 있는데요. 이제 다시 그걸 확인을 하러 이안 베이커가 들어가니까 중국 정부의 세계를 여행 금지 구역으로 그냥 선포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보면은 12,000년 전에 북극성에서 내려온 천선민족의 그 종손들이 있다 그러면은 어쩌면은 마고 대성이 있었던 여기에 그 본 모습이 남아 있을 수도 있다. 나는 그것이 그 티벳의 토속 종교인 벤포교 또는 봉교라고 얘기를 하죠. 그게 10,000년 된 종교거든요. 그 바로 여기 수미산을 좌측으로 순행하는 우주 운행의 원리하고 똑같습니다. 그 종교 집단 맞지 않나. 그리고 달라이라마가 왜 우리나라를 그토록 오려고 하는데 중국에서 초청을 했어요. 그래갖고 초청을 했는데 중국 정부에서 국교 단절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못 왔어요. 달라이라가 뭐라 그래요? 우리 대한민국은 현재의 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애석하게도 12,000년 전에 실존의 역사로 족보를 문헌으로 갖고 있는 민족은 이 지구상에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달라이라마는 그 역사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형제의 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도지를 보면은 성황당의 의미를 명확하게 써놨어요. 하늘에서 내려오신 마고 삼신님께 제사드리고 성황당에서 그 역사를 교육하던 장소다. 뒤에 성황당 나무는 하늘과 교통하는 교통로다. 딱 써져 있어요. 부도지에 명확하게 써져 있어요. 왜? 세월이 지나니 마고의 역사가 잊혀져서 사람들이 그 근본을 모르고 무심코 탑을 쌓기는 하는데 그 역사를 다 잊어버렸더라. 그래서 재교육의 필요성이 있어서 곳곳에 성황을 짓고 마고의 역사를 교육하였다. 그래서 우리 마을 거기 곳곳마다 저 성황당이 남아있습니다. 저것은 바로 마고 재단입니다. 절에 가면은 이게 산신각, 칠성각 또는 어떤 데 가면은 삼성각 이렇게도 써 있습니다. 그거는 모조리 다 북극성의 마고 삼신 역사를 교육하던 성황당 자리입니다. 그 본당 자리가 불교의 대웅전 자리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뒤에 칠성각이나 이런 것은 이 산 중턱으로 밀려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큰 절도 칠성각이나 저 산신각을 없애버린 채는 3년을 못 가서 망하거나 불에 타서 다 사라져버려요. 희한합니다. 그 대웅전 자리가 바로 성황당 자리였어요. 그 자리가 뭐냐? 그냥 기도밥이 제일 잘 먹히는 땅이에요. 그리고 마을 어귀에 있던 성황당 나무 3그루가 있었던 지역은 큰 무당이 있던 지역입니다. 성황당 나무가 한 그루 있는 곳은 거기에 새끼 무당이 있던 자리예요. 옛날에 마을마다 무당에 한 분씩 다 계셨거든요. 네? 그 3그루가 있던 자리에 들어간 사람들이 전부 다 천주교인들. 그 3그루가 있었던 데 가면은 전국 지역에 어디를 가도 저 성당이 다 있는데 거기서 다 순교했어요. 왜? 우리 역사를 없애버리고 외래 역사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이거 지키려고 순교는 저기가 성황당 자리야. 한 그루 있을 때는 뭐가 있느냐? 뒤에 교회가 다 들어있어요. 왜? 그 자리를 찾아서 교당을 세워놓으면은 마을 사람들이 그냥 와서 형태만 다르지 돈을 갖다가 팍팍 상납을 합니다. 왜? 기도권이 팍팍 먹히면 좋은 터라서 그렇습니다. 복원해야 됩니다. 그 자리에 교회하고 천주교당이 다 있어요. 그리고 사찰하고 그렇게 된 지가 100년이 안 됐습니다. 이 땅에 성황 자리가.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부도지를 보면은 이 지구상에는 3가지 민족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귀계. 귀신을 숭상하는 집단. 이건 코브라신. 이런 겁니다. 어디 가면은 악어신도 모시고 그런다 그러죠. 귀신을, 말 그대로 실체가 없는. 그 다음에 신계. 이거는 이제 오늘날 우리 고등 종교를 얘기하면 선민 개념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여기는 나는 절대 신이 될 수 없다. 신적인 존재에 가까이 다가갈 수밖에 없다. 신인 분리 사상을 갖고 있는 그것이 오늘날 고등 종교입니다. 그럼 우리는 다릅니다. 12,000년 전에 북극성 자미원에서 직계로 내려온 천손민족인데 선민, 천손, 천자 사상을 가지고 있는 내 몸에 신이 공존하고 있다는 유일한 신인 합일 사상을 갖고 있는 유일한 민족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린 해부학적 2가지 특징. 정수리에 삼각김바가 하나 있고 눈 아래 2개의 구멍이 새끼손가락만한 구멍이 해부학적인 자주민족의 특징. 그 다음에 유전적인 5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고 얘기를 했죠. 뭡니까? 첫 번째, 편두. 거치형도굴이라고 얘기를 했죠. 머리를 길쭉하게 해서 하늘의 빛을, 기운을 더 잘 받을 수 있게 만들었고, 2번째,
요 댕기머리. 삼각형 뼈가 있는 여기까지 이렇게 머리를 밀어서 한 가닥 또는 두 가닥을 따서 댕기머리 또는 당기머리라고 해서 청기를 잘 받을 수 있는 몸으로 앞머리를 돌베개를 베거나 어릴 때 나무각 이거를 이렇게 짜서 길쭉한 머리를 오픈을 시켜서 청기를 잘 받게 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편두와 댕기머리, 당기머리, 변발이라고 얘기를 했죠. 세 번째는 뭡니까? 봉고가. 네, 삼신할머니가 딱 나가라 그래서 제왕절개 해도 농구 반점이 있더라. 그 삼신 반점입니다. 근데 그거는 20대 초중반이 되면은 그냥 사라진다고 얘기를 했죠. 네 번째는 뭡니까? 발톱이. 네, 며느리 발톱이라고 그래요. 쌍같이. 네, 쌍. 새끼 발톱이 두 가지로 팍 갈라져 있는 게 우전형 우리 동족의 특징이다. 그 다섯 번째 발치. 이게 성곤니가 짐승의 형상이라 그래서 어릴 때 쐐기수를 물리거나 해서 이걸 다 갈아버리거나 아예 뽑아버렸다 그랬죠. 그렇게 어디서 봐요? 그거 있어야 네. 먹는데. 그래서 아무나 딱딱한 거 먹는데. 네, 다른 생명을 취할 때 고통을 주지 말라는 자연 친화 사상이었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러한 해부학적 유전적 특징을 가진 그 세계는 바로 우리는 성계라고 선택받은 민족이 아니라 우리 몸 자체가 신성을 가지고 있는 그냥 신일하별 사상,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그냥 하늘의 아들이라는 사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한당국이 당군세기에 보면은 당군왕국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부모님 모시기를 하늘과 같이 하라. 너희 부모님은 하늘에서 오셨기 때문에 너희 부모님을 효성스럽게 모시는 것은 곧 하늘을 모시는 것이라. 여기에서 출발해서 곧 나라의 충성까지 이어진다. 부모님 모시기를 하늘같이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늘이 무너져도 피함을 먼저 얻을 것이라. 성경에 나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얘기는 바로 우리가 하늘에서 온 천손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완벽하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효를 그렇게 강조합니다. 그리고 매장 문화가 이 땅에서만 그렇게 남아있는 거고요. 동기가몽이라고 하는 개념이 부모님은 돌아가시면은 100년, 그리고 우리로 따지면 뭐 한 5대 정도 되죠. 20년으로 따지면. 그렇죠. 100년 동안 돌아가셔서 그 기운을, 좋은 기운을 준다는 거 아니에요. 돌아가셔서까지. 그게 바로 우리 민족의 천자 사상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제가 또 이 설명을 추가로 좀 드리기로 하고요. 다음 주는 우리나라에 있는 이 마고의 흔적들 설명을 드릴게요. 그냥 너무나 많아가지고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이제 그 마고 사상을 이제 복원할 시기가 되지 않았는가. 그래서 수강생의 반이 마고 할머니들로 채워지는 거 보면은 2019년이 원년이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5분 쉬었다가 본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